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청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물업 장단점 요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배경은 뭐냐면 제가 5톤 카고차로 기사 생활 2년을 했었고 그리고 3.5톤으로 3.5톤 카고차로 기사 생활 1년 정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차주 입장에서 기사 생활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생활을 해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화물업을 그때 진짜 되게 어린 나이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느꼈던 감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짐을 차주가 잡아주는 기사였고 이 5톤 카고차를 할 때는 요때는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톤 카고차를 할 때 언제나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웬만하면 복귀 콜을 잡아주는 이제 그런 일이었고 뭐 한 번씩 이제 야간 상차도 하고요. 야간 상차 이것도 하고 뭐 야간 하차도 하고요. 야간 하차 이렇게 해봤었어요. 뭐 야간에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짐만 내리고 다시 집으로 복귀했다가 좀 푹 쉬다가 야간에 이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이제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요거를 한 이유가 제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뭐 다른 공부를 할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것저것 일을 찾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하면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혼자 일하는 거고. 그때 이제 뭐 짐이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하면 됐었고 또 이동하는 동안 강의를 틀어놓고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었고 자격증을 좀 공부를 했고 몇 개 이제 취득을 했어요. 뭐 직접적인 이제 상사가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적었고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해봤을 때 이제 화물업 장단점이 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장점은 사람 간의 스트레스가 적다. 사람 간의 스트레스가 적다. 요게 당연한 이유죠. 이제 혼자 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직장을 다니다가도 화물로 전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직장을 다니면은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이제 부닥치다 보니까 꼭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한 명씩, 한두 명씩 있거든요.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에 가서까지 생각이 나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우울증 약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에 짐을 실으러 오는 화물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화물로 전향하신 분들도 제가 몇 번 봤어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혼자 일하는 거고 뭐 짐만 싣고 짐만 내려주면 되니까 되게 편해 보여도 아마 화물업 하시는 분은 나름의 이제 고충이 다 있는데 당장 사람 간의 스트레스 면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혼자 다니는 화물이 편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뭐 반대로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화물업을 해보니까 약간 도태되는 느낌? 약간 요런 거를 좀 받았어요. 계속 혼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오늘 뭐 뉴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물업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이게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유로운 시간 활용. 요게 말에 어폐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직장인들은 뭐 예를 들면은 8시 출근, 뭐 10시 퇴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화물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8시 하차다. 근데 내가 뭐 병원이나 은행 업무가 있다. 그러면 뭐 오전에는 일을 좀 쉬어야겠다. 차를 세워놓고 내 볼일을 좀 보고 오후에 일을 좀 해야겠다. 이 정도로 이제 유동적으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죠. 이제 직장인 분들은 이제 뭐 조퇴, 뭐 외출, 조퇴, 반차 등 이런 거를 이제 써서 나가야 되는 거고, 화물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본인 볼 일 있으면 그날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하시고, 뭐 요게 이제 좀 장점으로 뽑아봤거든요. 이게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언제든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음, 언제든지 쉴 수 있어가지고 조금 나태해지면 좀 큰일 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장점이죠. 자, 세 번째는 고정짐이 생기면 괜찮음. 이제 화물업을 선택을 할 때 보통 콜바리로 많이 하시잖아요. 콜바리가 이게 뭐 매일매일 괜찮은 짐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보니까 이제 스피드 싸움이더라고요. 스피드 싸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수익이 있어가지고 좀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이제 몇 번 씻고 하다 보면은 조금 친해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회사랑. 그래가지고 뭐 고정짐을 하나 꿰찼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나온다. 이러면 스케줄 조정하기가 되게 좋아요. 수익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도 생기는 거고. 그 게다가 이제 좀 그 짐이 위험 부담이 적은 짐이다.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저도 고정짐 몇 개 있었는데 그때 판넬 회사랑 이제 단열재, 스티로폼, 단열재 회사 이렇게 두 개가 고정짐이었어요. 이제 화물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두 개가 다 부피짐이거든요. 부피짐. 판넬 회사, 단열재 이게 진짜 뭐 비를 맞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 입장에서는 짐이 좋았어요. 단열재는 이제 그 스티로폼 같은 건데 어느 정도 이제 깨져도 다들 뭐 봐주십니다. 판넬은 뭐 당연히 깨질 일이 없고 바만 잘 묶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고정짐이었는데 그 콜 잡아주시는 차주분께서 이제 뭐 시작짐은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아침 첫 시작짐 요걸 내리고 만약 예를 들면 부산을 간다. 그러면 제가 가는 동안 짐을 어떻게 뭐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 입장으로 보니까 아 내가 만약에 차주였으면 이런 고정짐이 있다면 되게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동적인 출퇴근 시간. 여기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잡은 짐은 아침 뭐 8시 하차였다. 그러면 뭐 내일은 뭐 아침 6시까지 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벌써 출퇴근 시간이 벌써 차이 나죠. 그리고 또 뭐 다음 날은 참 짐을 잡았는데 10시까지 와달라. 10시까지 와주세요. 이러는 것도 있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직장인들은 딱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면 되니까 매일매일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화물을 하면 이제 요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침 8시 하차다. 예를 들어 뭐 부산이다. 그러면 뭐 최소 7시, 뭐야. 최소 7시에는 도착하게끔 출발해야 함. 왜냐면 이제 출근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뭐 한 5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럼 하루를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뭐 야간에 예를 들어 다음 날 짐이 야간 상차다. 그럼 또 그날 하루가 되게 피곤하죠. 이게 유동적인 출퇴근 시간 이게 조금 단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뭐 수익을 위해서 토요일도 출근할 때 있음. 어, 직장인들은 이제 토요일 요일은 당연히 쉬는 거지만 화물은 이제 아무래도 자영업이다 보니까 뭔가 쉬기가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 뭐 매출이 얼마밖에 못 나왔는데 토요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그래도 토요일에 짐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토요일에도 짐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요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동적인 출퇴근 시간 이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사고들 이게 진짜 너무 변수가 많은데 적재물 낙하 사고 뭐 낙하뿐만 아니더라도 적재물 뭐 파손 변형 등 이런 게 되게 변수예요. 교통사고도 있죠. 그리고 내가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 이미 교통사고가 나 있는 경우 이러면 도로가 마비가 되거든요. 그럼 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적재물 낙하 사고를 한번 했어요. 유로폼 그 건설 현장에서 쓰는 작업 발판 요거를 제가 싣고 가다가 바가 오래됐 있는 바를 쓰다가 바가 이제 터진 거예요. 이제 겨우 기우뚱 하다가 근데 다행히 한적한 그 공사 현장 딱 짐을 싣고 공사 현장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기우뚱 하면서 이제 바가 터지면서 공사 현장에서 엎어가지고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도로에서 그랬다면 진짜 끔찍하죠. 이런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때 한번 제가 오픈 이후로 운전을 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거의 5분에 한 번씩 보면서 다녔어요. 적재물 낙하 사고, 교통사고, 적재물 파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회사에서도 이제 짐을 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짐을 검수를 하잖아요. 검수를 할 때 파손이 돼 있으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기사님한테 배상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화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사님 입장도 이해가 돼가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는 짐을 실어줄 때 싣고 나서 사진을 한번 찍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상에서는 멀쩡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 오는 그 사이에는 무조건 이제 기사님이 잘못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사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려고 화물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비싸요.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 부품들, 제품들도 이제 이런 게 발생되면은 되게 현타가 현타가 많이 옵니다. 아무튼 이게 좀 비용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세 번째는 차 수리 비용. 이걸로 뽑아봤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차량 수리. 제가 이걸 뽑은 게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언제 한 번은 가다가 냉각수 온도가 보통 차에 이렇게 있으면은 절반쯤 차 있잖아요. 항상 냉각수 뭐가 예를 뭐 미니멈에서 좀 맥시멈까지 있으면은 이 딱 가운데 여기 딱 가 있었거든요, 늘. 근데 이게 갑자기 달리는데 맥스 끝까지 차는 거예요.
조금만 달려도. 그래서 이제 차주한테 전화를 했더니 당장 뭐 거기서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천천히 와라. 천천히 와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거를 10에서 20km로 왔어요. 그 이상 가면은 이게 맥스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이런 변수가 많이 존재하죠.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어차피 수리에 대한 부분들은 차주분께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비용이나 이런 거를 제가 옆에서 뭐 이렇게 보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용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화물차 비용이 만만치 않죠. 수리를 한번 하게 되면은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이라는데 그때도 되게 돈이 많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차 수리는. 새 차면 모르겠지만 새 차는 어차피 보증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 5년에서 한 7년 사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이제 수리할 게 생기고 비용도 꽤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타이어가 터지면서 또 뭐 싣고 있던 짐에 대한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 차 수리 비용이 제가 만약에 차주였다면 되게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화물업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진짜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고 제 경력은 5톤 카고짜 기사 생활 2년, 3.5톤 카고짜 기사 생활 1년밖에 안 되는 진짜 초짜배기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화물을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제가 이 회사를 포기를 하고 다시 화물업계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만 해봤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 또 뭐 지금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이 장단점 이외에도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정말 다양한 장단점이 있겠죠. 혹시나 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은 이제 화물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물업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제가 은근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다양한 일을 했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리운전 29살 때부터 대리운전도 해봤고, 화물업도 해봤고,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지금 2030이 흔히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기억은 안 나는데 또 여러 가지 뭐 기억나면은 한번 영상으로 남겨볼까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더 제가 잘못 말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나은 퀄리티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청년이었습니다.